원희룡 장관이나 김건희 여사는 이용당한 거기 때문에. 이용이요? 예, 그렇죠. 뭣도 모르고 그 주가 조작범한테 이용당할 수 있잖아요. 예를 들어 원희룡 장관이 뭐 재건 포럼에 간다든지 예. 이런 식으로. 이걸 몰랐을 리가 없죠. 이 배경을. 이 흐름을 알고 그러면 같이 100%죠. 했다. 원희룡이가 제가 보기에는 네. 그 대선 그 3년 전 그 윤석열 당선됐을 때 대선 때도 굉장히 중요한 정책 그 본부장을 했고 헷갈리잖아요. 예. 네. 그런데 이제 큰 그림은 예. 탑은 한 명이에요. 특검 3개다. 예. 탑은 김건희예요. 네. 그 밑에 행동대장이 윤석열이에요. 네. 그게 쪼개져 가지고 특검 3개. 근데 이게 다 똑같습니다. 마피아 1, 2, 3예요. 다 돈을 해먹기 위한 거야. 예. 일단 네. 목적이 돈이에요. 내란 포함 다. 다 돈이에요. 거기서 시작합니다. 자, 이제 이게 뭐 이거는 진짜 저도 모르겠어요. 네. 이거 저희 좀 이따가 요거 조금 자세히 들여다 보시는 분이랑 인터뷰도 할 아, 이거 건데. 전문가가 나옵니다. 네, 요거 관련해서 일단 농산물만 수입한 거 맞아? 뭐 요런 의혹이 하나가 또 있고. 그러니까 원래 이제 농산물 수입하는 업체인 거죠? 그렇죠. 예. 네, 근데 이제 가공하겠다라고 해가지고 관세 낮게 받아가지고 들여와가지고 이제 그게 처음에 문제가 됐는데 지금은 근데 농수산물만 수입한 거 맞아? 이제 이런 의혹까지 있는 상황인데 또 무슨 얘기가 있냐면 이거 농산물 수입할 때 우리가 관세 안 받게 해가지고 해서 나중에 튀어서 팔면 수익이 높잖아. 그러니까 이거 수익이 나는 사업이야라고 해서 일종의 펀드로 투자를 받았다라는 거예요. 또 투자 받았어요? 네, 근데 그 액수가 굉장합니다. 한 얼마예요? 700억 가까이 펀드 형태로 투자를 받았는데 이 700억을 농산물 수입하는 데 쓰지 않고 이 김건희 일가가 뭐 소위 말해서 착복을 했다 이제 이런 의혹도 좀 불거진 상황이라서 예, 요것도 좀 들여다 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요? 너무 할 게 많아요, 김건희 특검이. 네, 하여튼 네. 요 관련해서 뭐 아시는 거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고 만약 없으면 네. 뒤에 전문가 나오긴 하니까 네, 그 뒷코너. 이 회사는 어떤 회사? 선라이즈. 저는 처음 듣는 회사입니다. 아, 그렇습니까? 장성철한테 물어보십시오. 아, 두 분 친구죠? 예, 친구. 네. 절친. 네. 자, 아, 김건희 씨는 연락은 잘 됩니까? 되세요? 저는 직접은 안 하고요. 네. 건너서. 예, 가족분. 지금 뭐 어떻게 상태가 어떻다고 얘기를 좀 들으셨어요? 그렇죠. 저번에 그 뭐 병원에서 우울증 다 아실 거고요. 예. 그다음에 그 좀 살도 많이 빠지고 저혈압도 있고요. 네. 좀 어지럼증이 있고 상당히 그 좀 정신적으로 상당히 힘들다? 힘들어하는 상황이 맞죠. 네. 우울증, 저혈압, 그다음에 체중 감소, 어지러움증. 그 특검에서 부르면 그때 뭐 소환에 응하겠다 이런 입장 밝혔잖아요. 그러면 소환 권역이 피할 수가 없잖아요. 예, 그건 당연히 응해야죠. 뭐 건강상의 이유로 못 나간다 이제 이런 거는 그거는 아닙니까? 특검에서 그걸 용납하겠습니까? 그거는. 네. 그래서 소환에는 잘 응할 것이다. 요 정도. 자, 하여튼 김건희 특검도 워낙 뭐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분야가 방대해 갖고 네. 이게 나중에 사람들한테 잘 어떤 전달이 좀 돼야 될 거 아니에요. 특검 이제 조사한 내용들이 이게 너무 내용 많으니까 잘 전달이 될까? 그것도 좀 헷갈리긴 근데 이제 하고요. 김건희 특검이 그 특검들이 한 4가지 파트로 나눠가지고 네. 이미 다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체계적으로 물론 혐의는 정말 많지만 네. 잘 정리해가면서 체계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는 대로 국민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뭐 브리핑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. 아니, 서 변호사님 그 잘 아시니까 김건희 씨가 좀 이 재력에 대한 욕망이 좀 강한 편이에요? 뭐 저는 그건 아니에요. 그렇게 그건 못 느꼈는데. 아, 그래요? 아니 그 너무 이렇게 그러니까 큰 거 작은 게 막 섞여 있어서 예를 들면 진짜 뭐 권력형 비리가 뭐 큰 거 하나 뭐 몇천억짜리 하나 있다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. 근데 너무 이게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가 이렇게 다양하게 현재 나온 혐의나 뭐 의심점 같은 걸로 볼 때 너무 좀 많아서 일일이 이걸 다 근데 그 신경 대다수가 의혹일 뿐일 거예요. 아마 제가 보기에 용두사미로 끝날 겁니다. 나중에 기소될 게 몇 개 없을 거예요. 특검이 예. 아, 지금 그래? 이게 뭐 16개가 전부 이게 의혹일 뿐인데 뭐 크게 뭐 양평고속도로 이런 거는 신경도 안 쓰고 있는 사건이고요. 뭐 도이치모터스 정도가 이게 기소할 수 있겠는데 예. 전주도 이게 벌금 놓은 사안이잖아요. 뭐 구속될 건 없고 그 외에 삼부 토건은 뭐 본인들이 뭐 주가 조작을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요. 네. 그러나 이게 원희룡 장관이나 김건희 여사는 이용당한 거기 때문에 이용이요? 예, 그렇죠. 뭣도 모르고 그 주가 조작범한테 이용당할 수 있잖아요. 예를 들어 원희룡 장관이 뭐 재건 포럼에 간다든지 예. 이런 식으로. 따라서 이게 아마 제가 볼 때 크게 걱정할 거는 지금 현재는 없는 것 같아요. 아, 그래요?
왜 이렇게 이용을 당하셔 자꾸. 옛날 주가 조작 때도 그냥 계좌 이용만 당했다 이런 얘기 있었던 것 같은데 이용 당한 게 아닌가 이제 추정을 하신다는 거고요. 주가 조작 자체는 이제 거의 뭐 사실인 것 같고 누가 어디까지 개입되느냐가 이제 핵심이잖아요. 근데 이제 원희룡 전 장관이 예를 들면 이런 삼부토건 주가 띄우기 위해서 포럼 이렇게 거기 참석해갖고 막 이렇게 야부리가 아니 뭐라고 얘기를 많이 했는지 이런 거가 이제 핵심이고 그 다음에 그 주가 조작의 이익을 본 사람들 그러니까 좀 쌀 때 사갖고 막 띄운 다음에 판 사람들 계좌 털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? 그렇죠. 근데 그 사람들 계좌만 있을 리는 없는 거고 네. 사실은 삼부토건은 우리나라 그 큰 기업 내지는 상장 기업이 경영권을 넘기는 패턴은 똑같아요. 네. 근데 대단히 이례적인 형태로 넘어가요. 그래서 이게 진짜로 경영권이 넘어간 게 맞냐. 그러니까 조남욱, 조성옥, 이일준 네. 뭐 이렇게 넘어가는 형태가 음. 이 통상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경영권 그 넘기는 이른바 M&A 과정하고는 완전히 틀려요. 네. 그래서 그것도 이상한 것이고 원희룡 장관, 추경호 당시 경제부총리 이 사람들을 다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. 결국엔 뭐 딱 두 사람밖에 없는 거잖아요. 이게 네.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은 네. 2023년 봄에 그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 뭐 일면 톱 기사도 며칠 연속으로 나고 그랬었는데 네네. 아직도 전쟁 안 끝났잖아요. 그러니까 그렇잖아요. 재건. 근데 마치 그때는 곧 끝날 것처럼 네.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여기서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처럼 맞아.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아직도 전쟁은 안 끝났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은 돈 될 사람이 없어요. 돈을 댈 사람이. 될 사람이 네. 재건 자금을 댈 사람이 사실은 유럽이 자기네 영토 가장 가까운 곳에서 벌어진 전쟁이잖아요. 네. 그리고 종전 이후에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해서 어떤 면에선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사람들이 EU 회원국인데 EU가 다 설레설레 흔들었거든. 그때도 이미 우린 여력 없다. 뭐 이런 네네네. 식으로 나왔는데 뜬금없이 대한민국이 가장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죠. 그때 그게 좀 이제 약간 추경호 경제부총리의 뭐 어떤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계획 발표라든지 이런 거로 관련해서 아무 상관없어 보이는 뭐 아무 상관이 없지는 않겠습니다만 멀어 보이는 뭐 거리적으로도 멀고 그동안에 양국의 어떤 교류 측면에서도 상당히 거리가 멀어 보이는 대한민국이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삼부토건뿐만 아니라 건설주 그- 그때 많이 떴죠. 아니 이 삼부토건 지금 이제 명목상은 이일준 회장이 지배하고 있던 DYD라는 회사가 최대 주주였던 것으로는 나와 있는데 네. 이 바이오 회사까지 몇 개의 회사가 사실은 다 같이 움직였어요. 주가가. 이게 다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이일준이라는 사람이 지배하고 있다고 보이는 회사 상장 회사거든요. 다 코스닥 상장 회사. 아 그래요. 이 몇 개의 회사 주가가 다 같이 뛰었다고요. 아. 그때. 그래서 삼부토건만 들여다보면 안 되는 사건이에요. 그럼 이일준이라는 사람이 관련이 돼 있는 그 회사들도 같이 좀 봐야 될 같이 필요가 뛰었죠. 있다. 그렇죠. 예. DYD는 뭐 하는 회사예요? 몰라요. 뭐 하는 화장품 회사였나? 아, 그래요? 네. 뭐 한다고는 하는데 네. 사업을 제대로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. 작전의 지주 회사 비슷한 거죠. 작전의 지주회사. 작전을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되거든요. 네네네네. DYD가 이제 그런 회사. 그런데 그 지금 그 국민들 아셔야 될 게 네. 그럼 삼부가 예를 들어서 뭐 그것도 뭐 집도 짓고 하는 데니까. 네, 삼부토건. 직원이 있잖아요. 사무토건도 예, 예. 회사가 있고. 그럼 뭐 그 뭐 참여하는 게 뭐 잘못됐냐 할 수도 있잖아. 네. 그때 그 2022년 5월달 그 폴란드에서 포럼 그 원희룡 장관 가고 할 때 네네네. 현대건설
삼성물산도 갔어요. 네. 거기는 세계 최고니까. 어. 그런데도 이런 전쟁터 재건 사업은 굉장히 어렵다고 그래요. 제 친구들 들어보면. 예. 왜냐하면 폭약 처리부터 해야 되고 막 하니까. 그렇겠네요. 예. 그런데 삼부는 그냥 집 짓는 회사예요. 이런 데는 근처에도 올 수가 없어요. 애시당초. 해외 사업을 해본 적도 없고, 예, 애시당초. 그러니까 아예 안 되는 애를 데리고 온 거야. 네. 그러니까 종합격투기 하는데 동네 그냥 뭐 무슨 뭐 복싱장에서. 똘마니 하나 데리고 온 거 똑같은 거예요. 그 입장이 안 돼. 그리고 주가를 이런 식으로 쫙 해먹고 네. 예? 5,500 띄우고 쭉 해서 올 초에 이복균이가 발표할 때는 300 몇십 원. 네. 이게 실질적인 상패가 된 거거든요. 네네네. 예, 실질적으로. 네. 예. 이런 애를 데리고 네. 원희룡이가 데리고 다니고 국토부 장관실에서 회의하고 그 원희룡 전 장관은 그때 여기에 그럼 공모를 한 거예요? 가담을 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? 아니면 그냥 이용이 된 거예요? 네. 그러니까 원 장관님이 네. 제가 굉장히 친한 선배예요. 여기 뭐 지인 특집이에요? 너무너무 모르는 친한 사람이 선배야. 없어. 네. 저하고 원희룡 장관이 선배예요? 2년 선배인데 아, 이것도 갑자기 또 왜 그러십니까? 디스라고 그러세요. 예, 옛날에 그 학생운동 같이 했던. 아. 예. 그런데 그분이 뭐 머리가 워낙 좋잖아요. 네. 뭐 학력고사 전국수석, 네. 사법고시도 뭐 짧게 공부했는데. 제주도 3대 천재 아니에요? 예, 예, 예. 그 윤석열이는 12년 구수했지만 원희룡이는 뭐 노동운동 한다가 학교 와가지고 2년도 채 안 걸렸어요. 그런데 수석했어요. 머리가 굉장히 좋은 분이죠. 저희 때 사실수석이에요. 예? 동기신. 아. 예, 예. 그러니까 이걸 몰랐을 리가 없죠. 이 배경을. 이 흐름을 알고 그러면 같이 100%죠. 했다. 원희룡이가 제가 보기에는 네. 그 대선 그 3년 전 그 윤석열 당선됐을 때 대선 때도 굉장히 중요한 정책 그 본부장을 했고 공약. 그리고 당선되고 나서도 인수위를 다 주물렀고 예, 예. 제가 보기에는 예. 윤석열이가 진짜로 신임을 했어요. 아, 원희룡 전 김건희하고. 장관을. 네. 예. 그리고 뭐 일도 잘 처리하는 것 같고 양평도 그냥 내가 그냥 다 떠안아서 끝내줄게 그걸 했잖아요. 그러니까 원희룡이는 내가 후계자다. 아, 그리고- 차기를. 그렇지. 예. 쥐도 약속- 공짜는 없으니까. 아, 차기를 약속받고 이 모든 일들을 좀 같이 해줬다. 그래서 원희룡 밑에 그 핵심 참모들 예. 이 그 한덕수 국무총리실이나 이런데 다 총리 비서실장 이런데 다 꽂아요. 네. 지난번에 그 한덕수가 뭐 대권 나온다 뭐 할 때 예. 그때 주목받았던 그 비서실장 친구가 있거든요. 네. 그 변호사 출신인데 예. 그 친구도 이제 원희룡 장관 밑에 그 참모지. 그러니까 원희룡이는 차기 후계자 큰 그림을 저는 뭐 100% 그걸로 그리고 윤석열이하고 김건희가 밀어줄게. 저는 그 그림이라고 봅니다. 아, 그럼 그런 이제 약속 내지는 뭐 커다란 기대 정도가 있으니까 있었기 이제 이런 때문에. 걸 해줬고. 근데 이거 근데 다시 저는 근본적인 질문이긴 하지만 이 계좌만 털면 대충 그 계좌가 뭐 차명이든 어쨌든 다 털면 나오긴 나올 거 아니에요. 아니 그렇죠. 그러니까 사실은 계좌를 쫓아가는 게 시작이죠. 근데 실제 그 계좌의 실제 주인이 누구냐를 밝히는 건 그 다음 단계고. 근데 그것도 아까 어렵진 않아요. 제가 이제 삼부토건이 네. 경영권이 넘어가는 과정이 대단히 이례적이다라는 네. 말씀 잠깐 드렸는데 예. 이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용어입니다만 우리나라는 경영권 프리미엄이라는 게 붙잖아요. 경영권 프리미엄. 네, 그래서 주당 뭐 5천 원이 시세다 그러면 경영권을 넘길 때는 주당 뭐 10,000원 아니라 뭐 2, 3만 원 이상 받잖아요. 네. 근데 삼부토건이 이렇게 조남욱, 조성옥, 이일준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보면 경영권 프리미엄 없이 넘어가요. 지분이 네. 대부분의 경우에. 그래서 어떻게 넘겼냐? 장내 매도했다는 거야. 장내 매도요? 아니 그 그냥 시장에 내놓고 한 사고 거죠. 내놓고 시세로 사서 판 거죠. 경영권을 지배주주가. 받아요? 아, 그래요? 그런 경우는 없어요 우리나라에서. 어. 그러니까 대단히 잘못된 우리나라만의 특이 현상입니다만 네. 사실은 지금 현실적으로 지배주주가 있는 지배주주가 갖고 있는 한 주는 네. 소액주주가 갖고 있는 한 주하고 값어치가 틀리단 말이에요. 그렇죠. 예. 이건 경영권 프리미엄이 붙어서 훨씬 예, 예, 비싸게 팔 수 있는데 비싸게 팔 수 있는 걸 왜 싸게 팔아요? 투명한 거래를 했네.
아니 그러니까 시장 내에서 이상한 거래를 한 거지. 우리나라에서는 장내 거래를 했어요. 외국에서는 안 이상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이상한 거래를 한 거죠. 네. 그 얘기는 뭐냐면 제가 보기엔 오히려 장내 매도를 했다는 게 네. 바보가 아닌 이상 그런 거래를 할 리는 없는 거고 네. 장내 매도를 통해서 가지고 있던 지분을 분산시켰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.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회장이야, 지배주자. 네. 내가 20% 들고 있어. 네. 근데 삼부토건 주가가 5배 뛰는데 자기 계좌로 다 팔면 바로 의심받잖아. 아. 그러니까 이걸 20%를 예를 들어서 나는 10%만 남기고 나머지 10%는 쫙 뿌려놓는 거지. 야, 이거 우리가 도이치모터스에서도 봤잖아요. 7만 주 뭐 때려주삼 네네. 하면 바로 때리고 받잖아 그거를. 네. 딴 사람이 물량을. 그 시세에도 그 가능하거든요. 통정 매매가.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이 의심을 피하기 매우 위해서. 높아 보여요. 그러니까 그래서 사전에 쫙 분산시켜 놓은 거지 지분을. 그래놓고 그래서 제가 예. 조조이가 네, 한 팀이다. 그러니까 그러면서 5배 뛰는 과정 어디선가 팔았을 가능성, 그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거죠. 아, 참 원래 이제 그 주가 조작하기 좋은 회사들이 보면 거래 별로 없고 왜냐면 이제 딴 사람들이 막 활발하게 거래하는 이런 계좌면 안 되잖아요. 그러니까 거래 별로 없는데 가격 좀 안 비싸고 뭐 이럴 때 이제 참 주가 조작하기가 편한 거 아니겠습니까? 아니 딱 그런 그런 이제 종목이기도 그거는 하고. 매집 단계에서 편한 그쵸. 거고. 네. 그리고 나서 이제 쭉 올라가네. 그리고 이제 개미들이 따라붙기 시작하면 이제 거기서 그렇죠. 떠지는 거죠. 네. 그러니까 이제 요런 삼부 토건을 기획을 누군가가 해서 그 기획 그림 그린 사람은 누굴까요? 그 원희룡 장관은 아닐 거고. 아니 그리고 그건 그 사람은 아니지. 아까부터 얘기를 하셨으니까. 근데 이제 그거는 그러면 별로지. 본인의 이익은 뭐예요? 윤석열, 김건희 부부도 같이 여기 뛰어들어서 돈을 벌었다는 거예요? 아니면은 그냥 뭐 은혜를 갚은? 김건희는 지금 특검 크게 3개. 네. 하여간 김건희 관련된 일 다 전부 다 돈이에요, 돈. 사업을 한 거라고. 마피아. 그러니까 마피아예요. 저 개인의 국가를 운영한 게 의견, 네. 아니라 그냥 본인들의 그렇죠. 계좌를 굴렸다. 그래서 살려주세요, 네. 윤석열 씨가 네. 그 지난 대선 때 저는 그 단어를 듣고 굉장히 놀랐는데 이 선거가 최고의 패밀리 비즈니스 비즈니스다. 아니냐라는 표현을 예. 했잖아요. 패밀리 비즈니스. 야, 이 양반 골 때리네. 패밀리 비즈니스. 네. 네. 그러니까 네. 김건희 위에 이제 진짜 이제 그림 원고는- 그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. 김건희 머리에 이런 게 되는 건 아니고. 그리고 김건희 이제 그다음에 행동대장이 이제 네. 윤석열 해서 이렇게 뭐 원희룡 등등등등. 예, 이게 돈입니다 결국 마약도 돈이고. 아 근데 이제 본인이 그거를 벌었어야 되잖아요. 그럼 여기 차명 계좌가 근데 들어가 있다. 원희룡이는 돈을 받는 게 아니고 그 사람 말씀드렸지만 차기 권력. 권력을 받는 거예요. 그다음에 김건희 김건희는. 윤석열은. 김건희는 사업가니까. 그러니까 그럼 그 사람한테 뭔가 계좌가 차명이든 뭐 이런 식으로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이 전체 팀은 위에 있는 그림자 이제 드러나겠지만 예. 거기는 그 계좌가 저쪽이든 이쪽이든 상관이 없어요. 한 몸이야, 한 몸. 그런데 이게 이제 드러나니까 예. 그 말씀드렸지만 23년도부터 이런 삼부 작전이 있고 마약이 있고 하는데 그걸 덮어버리고 이게 말이 안 나올 수가 없잖아요. 금융감독은 금융위에서 저한테도 엄청 얘기를 많이 마약은 뭐 몰랐지만 그런데 마약도 새 나가기 시작했거든요. 네. 검찰에서부터 네. 이거 덮었다 위험하다. 그러면 24년도 되면 이제 점점 퍼지잖아요. 그래서 저는 비상계엄이라는 거를 이제 그래서 영구 집권을 이제 계획했다. 그거 봐야 설명이 돼요. 여태까지는 뭐 명태균 게이트 뭐 그까지 그거 해봤자 김건희 징역 몇 년 오겠어요. 그 뭐 지질한 거. 그런데 이걸로는 설명이 안 돼. 와 이거 가지고 군대를 국가의 반란을 일으켜? 더 큰 게 있어야 된다. 근데 지금 나오는 거 보면 또 백혜령 경정님도 지금 말씀하시는 거 네, 보면 저희가 한번 모셨었는데. 네, 이 마약은 결국은 김건희 윤석열이의 사업이다. 그리고 이 사업의 그림을 그린 거는 또 있을 것 같다. 그거는 동남아 해외에 저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. 이 큰 그림은 국내에 없고 동남아에 있습니다. 김영남 의원님 불편하시면 일어나셔도 될 것 같아요. 아니 그러니까 삼부토건도 그렇고 뭐 지금 그 말이 많은 마약도 그렇고 네. 그 수사 결과로 밝혀내야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
삼부토고는 분명히 불법적인 주가 관련한 그 거래는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. 주가의 흐름도 그렇고 그 전후 사정도 그렇고 분명히 이거는 이른바 작전을 했던 거는 맞는 것 같은데 그 상황에서 김건희가 정말 자기 몫으로 들어갔느냐? 예. 나 차명 계좌라도 차명으로 나라가 이용해서 뛰어들었느냐. 싸게 매집하거나 아니면 받아서 주가가 5배 상승할 때 차익 실현을 했느냐? 아니면 작전을 하는 사람 중에 아주 친한 사람 내지는 거절할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뭐 예를 들어서 젤렌스키 그 영부인과의 네. 회담이라든지 원희룡 장관이 그 포럼 갈 때 그 삼부토건 대표이사를 동행한다든지 뭐 그런 그 행동을 부탁을 받고 해준 거냐 아니면 자기가 계산의 주체냐 이거는 수사가 수사를 돼야 해봐야 된다. 되는 거죠. 아. 네.